구만리 높은 하늘에 정오의 별이 유난히도 시리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갈라지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붉은 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두 개의 태양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대며 부딪혔고 그 서슬퍼런 불꽃이 온 나라의 산천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백성들은 길바닥에 엎드려 목을 놓아 울부짖었고 대궐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령 하늘이 내린 준엄한 경고인가 아니면 임금과 신하가 마주할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서막인가. 숙종의 깊은 고뇌가 어둠 속에서 타오르던 그날 조선의 운명을 바꿀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은 없었으나 그보다 더한 공포가 소리 없이 온 세상을 짓눌렀습니다. 때는 정오였으나 세상은 한밤중에 횃불 아래 있는 듯 붉고도 어지러웠습니다. 머리 위 가장 높은 곳, 중천에 걸린 본래의 해 옆으로 시뻘건 핏덩이 같은 또 하나의 해가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굴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갓 꺼낸 쇠덩이처럼 혹은 하늘이 뱉어낸 저주받은 눈알처럼 흉측하고도 강렬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해가 내리쬐는 볕은 따사로움이 아니라 살갗을 태우는 고통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안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종로의 저작거리를 오가던 장사치들과 백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다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짐을 나르던 당나귀는 거품을 물고 뒷발질을 해대며 날뛰었고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는 물동이를 놓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진 옹기 조각 사이로 흘러나온 물은 붉은 태양 빛을 받아 마치 선혈이 낭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숨 넘어갈 듯 울어댔으나 어미들조차 공포에 질려 아이를 달래지 못한 채 멍하니 붉은 하늘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다.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칠 징조야. 누군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치자 거리는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갓을 쓴 선비들조차 채통을 입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어디론가 숨을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을 하는 노인들의 등 위로 기괴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져 어른거렸습니다. 하나는 길고 흐릿했으며 다른 하나는 짧고 진하여 마치 귀신이 산 사람의 등 뒤에 엎여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은 붉은 빛은 검은 기와를 불에 달군 수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궁궐을 향해 뻗은 대로인 육조거리는 뜨거운 아지랑이로 뒤덮여 공간 자체가 일그러진 듯 현기증을 일으켰습니다. 도성 안의 혼란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감도는 곳은 바로 임금이 거처하는 대궐 창덕궁이었습니다. 권례의 모든 색채는 본래의 빛을 잃었습니다. 단청의 화려한 초록과 붉은 빛은 하늘의 기운에 눌려 검붉은 핏빛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인정전 앞 넓은 조정에 깔린 박석들은 뜨겁게 달아올라 그 위를 지나가는 내관들의 발바닥을 따갑게 만들었으나 감히 뛰거나 소리 지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옷기드로 입을 틀어막은 채 종종걸음으로 처소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고 궐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창자루를 쥔 손에 식은 땀을 흘리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도 두 개의 붉은 점이 박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한가운데 편전의 깊은 어둠 속에 임금 숙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닫힌 문살 틈으로 스며드는 붉은 빗줄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골룡포의 붉은색이 하늘의 빛과 섞여 그를 마치 화염 속에 앉아있는 불의 신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숙종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부록을 바라보는 시점, 수많은 환국을 통해 신하들의 목을 베고 귀향을 보내며 왕권을 다져온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습니다. 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거늘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떴다 함은 내 자리를 넘보는 자가 있다는 뜻인가. 숙종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싹이 독초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는 조선의 지존으로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권위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인이 득세하면 남인을 등용하고 남인이 오만해지면 다시 서인을 불러들여 균형을 맞추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이 보여주는 저 흉측한 징조는
그가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권력의 균열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전하, 관상감 제조가 들어싸옵니다. 대전 내관에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숙종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내관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들라하라 은았지만 위험 있는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관상감 제조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천문을 읽고 기륭을 점치던 당대 최고의 학자였으나 지금은 그저 공포에 질린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숙종의 발치에 머리를 찌으며 흐느꼈습니다. 전하, 죽여주지 마시옵소서. 신의 눈이 멀어 하늘의 뜻을 미리 읽지 못하였나이다. 숙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제조에게 다가갔습니다. 붉은 골룡 포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나는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지금 하늘에 걸린 것이 무엇이냐? 제조는 감히 임금의 용안을 마주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두 개의 해이옵니다. 옛 서책에 이르기를 일식이나 월식보다 더 흉한 징조로 이는 영모가 싹트거나 나라의 주인이 둘이 될 징조라 하였사옵니다. 나라의 주인이 둘이 된다. 그 말이 숙종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숙종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찬 칼은 없었으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둘이라? 그렇다면 저 하늘에 떠있는 가짜 해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궐 밖에서 웅크리고 있는 늙은 호랑이 같은 송시열의 무리더냐? 아니면 내 총애를 믿고 기고만장해진 장옥정의 친족들이더냐? 제조는 숨이 턱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천문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를 부르는 정치의 질문이었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숙종은 대답 없는 제조를 지나쳐 편전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뜨거운 열풍이 숙종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붉은 지옥이었습니다. 인정전 앞마당에 도열해 있던 호위 무사들과 내관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숙종은 돛돌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부셔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눈을 부릅뜨고 두 개의 해를 직시했습니다. 하나는 분명 그가 매일 아침 맞이하던 조선의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뜬 붉은 해는 그 크기가 본래의 해와 맞먹을 정도로 거대해져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붉은 해 주위로 검은 연기 같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조선 땅에 내려보낸 거대한 눈동자 혹은 굶주린 짐승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궐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북소리가 숙종의 귀를 스쳤습니다. 그것은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의 종소리도 아니요 화재를 알리는 급박한 북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둥, 둥, 둥이 마치 땅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심장 박동과도 같은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들리는가? 숙종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옆에 엎드려 있던 상선내관이 귀를 기울였으나 그의 귀에는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사옵니다. 전하 은의 귀에는 들린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구나. 저 붉은 해를 등엎고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자가 오고 있어. 숙종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요술이거나 혹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그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듣거라. 이 조선의 하늘 아래 두 명의 임금은 있을 수 없다. 내가 귀신이든 요괴든 혹은 역심을 품은 신하든 간에 내 기필코 너를 베어 그 피로 이 붉은 하늘을 씻어내리라. 임금의 고함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마치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 하늘의 두 번째 해가 더욱 맹렬하게 붉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순간 인정전의 기와 지붕 용마루에 앉아있던 잡상 덫처군이 하나가 툭 하고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불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숙종은 깨진 잡상 조각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것인지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편전 안으로 들어가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의금부 판사를 불러라. 그리고 훈련대장에게 일러 도성 문을 굳게 닫고 쥐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오늘 밤 이 붉은 해가 지기 전까지 궐 안의 모든 이들은 숨죽이고 대기하라 명한다. 유문이 닫히고 다시 편전하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틈으로 스며드는 붉은 빛은 여전히 숙종의 발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숙종은 어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감은 눈꺼풀 안으로 잊고 있었던 끔찍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가 아직 세자책봉을 받기도 전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선왕이었던 현종을 따라 온양 행궁에 갔을 때 숲속에서 마주쳤던 기이한 노인의 예언이었습니다. 얼굴의 반이 붉은 흉터로 뒤덮여 있던 그 노인은 어린 숙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귀한 분이시여, 훗날 하늘에 두 개의 해가 뜨거든 절대 그림자를 밟지 마시오. 그림자가 일어서서 주인을 삼키려 할 것이니 그때는 가장 믿었던 자의 목을 베어야만 그림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 여겨 흘려들었으나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자라. 숙종의 머릿속에 몇몇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전 2년왕 후의 단아한 얼굴, 요염하고 매혹적인 희빈 장씨의 미소, 그리고 충직한 척 머리를 조아리는 서인과 남인의 영수들. 누구냐? 내 그림자가 되어 나를 삼키려 하는 자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던 권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소란이었습니다. 숙종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관이 황급히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 하늘을 보시옵소서. 해가 변하고 있사옵니다. 숙종은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두 개의 해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혹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맹수처럼 두 개의 붉은 원이 서서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닿는 경계면에서 검은 스파크가 튀며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지직, 쿠구구궁. 그것은 하늘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두 해가 겹쳐지자 세상은 더욱 북다 못해 검게 변해갔습니다. 핏빛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하늘 아래 대궐의 담장 너머 북쪽 산등성이에서 푸르스름한 불꽃 하나가 솟아올라 궁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도깨비 불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횃불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울음조차 그치고 공포에 질려 기절하거나 실성하여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작거리의 무당들은 작두 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절의 승려들은 목탁을 두드리던 채를 놓치고 합장을 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도래한 듯 했습니다. 숙종은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날아오는 푸른 불꽃, 그리고 하늘에서 서로를 파먹어 들어가는 두 개의 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도전장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 올 테면 오라. 내 이용포가 피로 젖는 한이 있어도 결코 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독백과 함께 겹쳐진 두 개의 해에서 뚝 하고 붉은 액체 같은 것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끈적한 하늘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인정전 앞들에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돌이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조선은 단순한 자연의 이변이 아닌 신과 귀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뒤엉킨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 그 첫 번째 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환청인가, 아니면 실제하는 적의 조소인가. 숙종은 허공을 향해 보이지 않는 칼을 겨누었습니다. 밤보다 더 어두운, 그러나 피보다 더 붉은 대낮의 공포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붉은 빗방울이 인정전 앞마당의 박석을 태우는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한꺼번에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섬뜩한 마찰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치익, 치익. 견고하기로 소문난 강화도의 돌들이 엿가락처럼 녹아내리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 연기에서는 유황 냄새와 더불어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나 맡을 법한 비릿하고 쿰쿰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숙종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치 바로 앞까지 붉은 빗물이 튀어 용포자락을 검붓게 물들이고 있었으나 왕의 눈동자는 오직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이 기괴한 혼돈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곳은 위험하옵니다. 어서 대전으로 피하셔야 하옵니다. 상선내관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며 숙종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감히 옥체를 건드린 죄로 엄히 다스렸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숙종은 거칠게 소매를 뿌리쳤습니다. 비키라. 내가 피한다고 하여 이 하늘이 나를 놓아줄 것 같으냐. 숙종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북쪽 산등성이에서 날아오던 푸른 불꽃이 굉음과 함께 궐 안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인정전 월대 아래 풍계석들이 늘어선 중앙통로 한복판에 거대한 구덩이가 패였습니다. 흙먼지와 함께 푸르스름한 불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 불꽃이 닿은 곳은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얗게 서리가 내린 듯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붉은 비가 내리는 뜨거운 지옥과 푸른 불꽃이 만드는 차가운 지옥이 공존하는 모순된 광경이었습니다. 푸른 불길이 잦아들자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사람이라 부르기에는 팔다리의 관절이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넝마 같은 옷을 걸친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의 머리에는 갓대신 헝클어진 산발 머리가 덮여 있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이목구비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녹아내린 바닥의 붉은 웅덩이들이 부글거리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서 끈적한 액체로 이루어진 형체들이 하나둘씩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진흙으로 빚은 인형처럼 보였으나 손에는 날카로운 뼈로 된 창과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수백의 붉은 괴물들이 인정전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호위무사들이 창을 겨누었지만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인 적이라면 베고 찌르면 그만일 터이나 눈앞의 존재들은 이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날아온 푸른 불꽃의 괴인이 쇳소리 섞인 괴성을 지르자 바닥에서 솟아난 붉은 괴물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숙종이 서 있는 월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없었지만 찢어진 임이라 할 만한 구멍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키릭, 키키릭. 임금님. 우리 임금님. 그 소리는 마치 수만 개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음성이었습니다. 숙종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괴물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묘하게도 과거 자신이 사약을 내려 죽였던 신하들,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원한. 그렇습니다. 저것들은 이 땅에 스며든 피와 원한이 뭉쳐 만들어진 귀신들이었습니다. 금군. 무엇들 하느냐. 저 요물들을 당장 베어라. 도승지의 외침에 훈련대장이 이를 악물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전하를 호위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용맹하기로 소문난 조선 제1의 무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월대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시퍼런 서슬의 환도가 붉은 괴물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칼날은 묵을 베듯 허무하게 괴물의 몸을 통과해버렸고 잘려나갔던 어깨는 순식간에 다시 들러붙었습니다. 오히려 칼을 휘두른 무사의 팔을 괴물의 끈적한 손이 휘감았습니다. 으아! 뜨거워. 살려줘. 괴물에게 잡힌 무사의 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붉은 액체는 강한 산성 독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바닥은 붉은 피와 녹아내린 살점, 그리고 빗물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자신의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하늘에 떠있던 두 개의 해가 마침내 완전히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궁궐을 덮쳤고 오직 하늘에 떠있는 검은 태양의 테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빛 광채만이 이 지옥도를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자 월대 아래의 괴물들이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푸른 불꽃의 괴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자가 주인을 찾으러 왔다. 그 목소리는 권례의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 생생했습니다. 숙종은 쥐고 있던 검의 손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숙종의 외침에 괴인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대전의 서쪽, 후궁들이 머무는 처소 쪽이었습니다. 그 방향에는 희빈 장씨가 머무는 취선당이 있었습니다. 취선당. 장씨가 숙종의 뇌리에 희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눈빛,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집착. 혹시 그녀가 무당들을 불러 저주를 퍼부은 것이 잘못되어 이런 사단이 난 것인가? 아니면 그녀조차 모르는 더 큰 세력이 그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 시각, 취선당 안에서도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비명과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빈 장씨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볏짚으로 만든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빈의 표정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묘한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늘이 돕는 것이다. 희빈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의 가슴에 꽂혀있던 바늘을 더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들려오던 괴물들의 비명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바깥의 재앙을 불러온 것인지 아니면 재앙을 이용하려는 것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반면 중궁전의 인현왕후는 하얀 소복을 입고 뜰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붉은 비가 그녀의 하얀 옷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합장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조상의 영령이시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부디 주상 전하를 지켜주시고 이 끔찍한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화를 막을 수 있다면 그리하겠나이다. 왕후의 간절한 기도가 닿은 것일까요? 그녀의 주변으로 엷은 은색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비조차 그 빛의 결계 안으로는 침범하지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다시 인정전 앞마당. 푸른 불꽃의 괴인은 숙종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발밑의 붉은 웅덩이가 얼어붙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그를 막으려 했으나 괴인이 손을 휘젓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괴인과 숙종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숙종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조선의 임금만이 지닐 수 있는 사인검이 어둠 속에서 서늘한 빛을 발했습니다. 내가 사람이든 귀신이든 상관없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자는 모두 뵐 것이다. 숙종이 월대 계단을 밟고 내려오려는 찰나 괴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 근육이 움직이며 비릿한 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하, 저를 잊으셨사옵니까? 그 목소리. 쇳소리에 가려져 있었지만 숙종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영모에 휘말려 참수당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스승이자 남인의 거두였던 허목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송시열인가? 아니면 김수항. 죽여 없앴던 수많은 정적. 들의 얼굴이 괴인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괴인의 얼굴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숙종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자들의 얼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죽은 자들의 탈을 쓰고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숙종은 격분하여 칼을 휘두르며 괴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왕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사인검의 날카로운 끝이 괴인의 목을 향해 정확히 찔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칼끝이 닿는 순간 캉 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숙종의 손목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괴인의 목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살가죽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늘. 괴인의 목덜미에서 돋아난 검은 비늘이 칼을 튕겨낸 것이었습니다. 괴인이 숙종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톱은 어느새 짐승의 발톱처럼 길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하나가 괴인의 손바닥을 관통했습니다. 캬악! 괴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숙종이 고개를 돌려 화살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찢어진 관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활을 겨누고 있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숙종이 가장 신임하던 금군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 조정에서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던 서인의 젊은 관리였습니다.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그자가 어떻게 저런 신묘한 활솜씨를 지니고 있었단 말인가. 전하, 물러서십시오. 저것은 칼로 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관리는 다시 화살을 시위에 걸며 외쳤습니다. 그의 화살촉에는 붉은 부적이 감겨 있었습니다. 저것은 그림자가 부리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진짜 몸통은 궐 안에 있습니다. 진짜 몸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숙종의 물음에 대답할 틈도 없이 괴인은 손바닥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고는 더욱 광포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을 구르자 인정전의 기둥들이 금이 가며 흔들렸습니다. 찾았다. 숨어있는 쥐새끼를 괴인은 숙종이 아니라 활을 쏜 젊은 관리에게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관리는 침착하게 화살을 날렸으나 괴인은 몸을 비틀어 피하고는 순식간에 관리의 코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검은 태양에서 붉은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번개는 괴인도 관리도 아닌 숙종이 서 있는 월대 뒤편, 어좌가 있는 인정전 내부를 강타했습니다. 우르르 쾅! 인정전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붉은 안광을 번뜩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밖의 괴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전율했습니다. 밖에서 날아온 괴인과 바닥에서 솟아난 괴물들은 그저 미끼였던 것입니다. 진짜 적은 처음부터 자신의 등 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용상 아래에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더니 내 그림자가 바로 내 의자 밑에 있었구나. 숙종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사인검을 다시 고쳐 쥔왕은 무너진 인정전의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나와라. 내 용포를 탐내어 숨어있던 쥐새끼야. 오늘 밤 이 궐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숙종의 선전포고와 함께 무너진 건물 잔해를 뚫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왕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숙종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용포를 입고 있었으나 얼굴만은 달걀 귀신처럼 텅 비어있는 존재였습니다. 두 명의 왕유 두 개의 해, 그리고 피로 물든 밤, 진짜와 가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진 채 조선의 운명을 건 참혹한 밤은 이제 막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인정전의 잔해 위로 붉은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먼지는 단순한 흙가루가 아니라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내뱉는 한숨처럼 끈적하고 무거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검은 태양은 핏빛 테두리를 더욱 불길하게 번뜩이며 궁궐의 중심인 인정전을 붉은 어둠으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인검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식은땀이 칼자루를 미끄럽게 만들었지만 왕은 결코 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존재, 무너진 용상 자리에서 일어난 저 괴물은 왕이 평생 마주한 그 어떤 적보다도 두려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자태, 허리에 두른 옥대, 머리에 쓴 익선관까지 모든 것이 숙종의 차림새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옷자락에 수놓인 금색 용무늬가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살구색 피부만이 둥근 달걀처럼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민낯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으나 숙종은 저것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놈 숙종의 입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감히 국왕의 형상을 훔치고도 모자라 신성한 정전의 용상 아래 숨어 있었다니. 내 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왕의 호통에도 얼굴 없는 괴물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텅 빈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마치 찢어지는 비단 천 같은 소리가 허공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입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너다. 내가 버린 그림자이며 내가 밟고 올라선 시체들의 비명이다. 이환, 너는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느냐? 그 목소리는 숙종의 귓가가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파고들었습니다. 왕은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밖에서 활을 쏘았던 젊은 관리가 다급히 왕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전하, 귀를 막으십시오. 저것은 현혹하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굳게 드셔야 합니다. 젊은 관리는 다시금 화살통에서 붉은 부적이 감긴 화살을 꺼내 시위에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찢어진 관복 사이로 보이는 살같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별처럼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얼굴 없는 왕을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물러가라, 이 요물아. 이곳은 지엄한 조선의 법궁이다. 내 놈 같은 음기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다. 피우웅, 관리가 쏜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괴물의 가슴팍, 흉배가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괴물은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화살이 닿기 직전 괴물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화살을 공중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붉은 부적이 타들어가며 파지직 소리를 냈지만 검은 연기는 순식간에 화살을 삭혀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것, 괴물이 손을 휘젓자 공중에서 멈췄던 재들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변의 관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관리는 급히 몸을 날려 피했지만 날카로운 재 가시가 그의 어깨와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선혈이 튀어 바닥에 돌을 적셨습니다. 관리가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자 괴물은 천천히 월대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너진 기와 조각들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숙종은 쓰러진 관리와 다가오는 괴물 사이를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왕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괴물이 내뱉은 말, 내가 밟고 올라선 시체들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 불리는 잦은 정권 교체, 그 과정에서 흘린 수많은 신하들의 피, 그리고 사랑했으나 끝내 사약을 내려야 했던 여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업보란 말이냐? 숙종의 목소리에 물기가 젖어 들었습니다. 괴물은 멈춰 서서 얼굴 없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의 순진한 몸짓 같아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왕자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휘두른 권력만큼 그 의자 밑바닥에는 썩은 피와 원망이 고여 있었지. 나는 그 웅덩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이환, 이제 그 자리를 내놓거라. 내가 진짜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붉게 물들일 것이다. 닥쳐라.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왕은 두려움을 분노로 덮으며 사인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사인검의 날카로운 칼날 위로 검풀은 서기가 서렸습니다.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들어진 이 보검은 사악한 기운을 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임금이다. 내 손에 피가 묻었다 한들 그것은 사직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너 따위 요괴가 감히 내 운명을 논하려 드느냐? 숙종이 땅을 박차고 괴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왕의 기세는 맹호와 같았습니다. 괴물도 검은 연기를 모아 거대한 칼의 형상을 만들어 맞섰습니다. 체엥, 강철과 연기가 부딪혔는데 쇠가 부딪히는 굉음이 났습니다. 불꽃이 튀고 충격파가 인정전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숙종은 쉴 새 없이 검을 휘둘렀습니다. 상단 베기, 찌르기, 다시 올려 베기.
왕은 무인이 아니었으나 살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사인검이 괴물의 검은 연기 검과 맞부딪힐 때마다 푸른 빛이 번쩍이며 어둠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괴물의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짐승 같은 완력으로 숙종을 밀어붙이더니 검은 연기를 채찍처럼 휘둘러 숙종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숙종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사인검이 손에서 튕겨나가 멀리 떨어진 기와 더미 속에 박혔습니다. 괴물은 넘어진 숙종의 가슴을 발로 짓누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끝에서 검고 붉은 기운이 뭉쳐지더니 날카로운 창처럼 변했습니다. 이 끝이다. 내 그림자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라. 숙종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젊은 관리가 자신의 품에서 꺼낸 옥으로 만든 둥근 거울이었습니다. 전하, 피하십시오. 관리가 던진 옥 거울이 공중에서 깨지며 강렬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빛은 달빛처럼 은은하면서도 햇살처럼 뜨거웠습니다. 얼굴 없는 괴물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꺄! 빛에 닿은 괴물의 피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 숙종은 몸을 굴려 사인검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칼자루의 감촉이 닿자마자 왕은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관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없었지만 그 사리만큼은 뚜렷했습니다. 괴물이 손을 뻗자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검은 비늘의 졸개들이 흙더미 속에서 튀어나와 관리를 에워쌌습니다. 젊은 관리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일어섰습니다. 활은 부러졌고 화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단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호신용으로 쓰기에도 조악한 녹슨 쇠붙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신은 이름 없는 선비이나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로서 오늘 이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저를 밟고 가시더라도 옥체를 보전하소서. 관리의 비장한 외침에 숙종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신하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왕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밟고 올라선 것이 시체들 뿐만이 아님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살아있는 충심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키거라. 내 신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숙종이 포효하며 다시금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왕은 사인검을 양손으로 굳게 쥐고 괴물의 졸개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검은 피가 사방으로 튀고 비늘이 깨지는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왕이 길을 트자 관리는 비틀거리며 왕의 등 뒤로 다가와 섰습니다. 두 사내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된 채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검은 태양 옆으로 또 하나의 붉은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이 아니었습니다. 피처럼 붉게 물든 또 하나의 해였습니다.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 이것은 역모의 징조이자 세상이 뒤집힐 징조였습니다. 전하, 하늘을 보십시오. 음기가 극의 달의 양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 가짜가 진짜 태양을 밀어내려 합니다. 관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숙종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단순히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뒤집어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는 것. 얼굴 없는 왕은 다시금 몸을 추스르고 일어섰습니다. 타들어간 피부는 어느새 재생되어 있었고 그 몸집은 처음보다 2배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거인과도 같았습니다. 괴물은 무너진 인정전의 대들보 하나를 한 손으로 집어들더니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해가 두릴 수는 없는 법. 지는 해는 떨어지고 뜨는 해가 솟아오를 시간이다. 괴물이 대들보를 내리치자 땅이 갈라지며 충격파가 숙종과 관리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튕겨나가 돌담장 처마 밑으로 처박혔습니다. 흙먼지가 다시 시야를 가렸습니다. 숙종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소리가 삐으하고 울렸고 왼쪽 어깨에서는 끔찍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관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숙종이 겨우 눈을 뜨자 관리가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묶어 왕의 어깨를 지혈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복부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공격을 왕 대신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냐? 숙종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관리는 피 묻은 입술로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신 민진후라 하옵니다. 민진후. 왕비의 먼 친척이자 서인 세력 중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숙종은 그의 이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충신과 함께 아침 해를 보겠노라고. 그때 괴물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두 사람 앞에 당도했습니다. 괴물의 텅 빈 얼굴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의 두 붉은 해가 괴물의 등 뒤에서 후광처럼 번뜩였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지기가 죄인을 심판하러 온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제 편안해질 시간이다. 너의 모든 고뇌와 죄책감을 내가 가져가 주마. 내 안에 흡수되어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괴물의 가슴팍이 쩍하고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시커먼 혀들이 뱀처럼 튀어나와 숙종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 혀들 끝에는 왕이 죽였던 자들의 얼굴이 작게 매달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기괴하고 참혹한 광경에 숙종은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왕의 뇌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인검. 사인검은 단순히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것을 베는 부적이자 하늘의 기운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왕은 떨어뜨렸던 사인검이 자신의 손 닿을 거리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두 개의 붉은 해 사이로 아주 미약하지만 맑은 청색 빗줄기 하나가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새벽의 기운, 삿된 것을 몰아내는 여명의 빛이었습니다. 오숙종은 민진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후야, 나를 믿느냐? 전하의 뜻이라면 지옥 불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호를 기다려라. 저 놈의 가슴이 열린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숙종은 남은 힘을 짜내어 사인검을 움켜쥐었습니다. 괴물의 검은 혀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썩은 넥과 코를 찔렀습니다. 지금이다. 숙종이 외침과 동시에 민진후가 품속에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화약가루를 괴물의 열린 가슴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라 사인검을 괴물의 가슴, 그적 벌어진 틈새를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왕의 절규와 함께 사인검이 괴물의 검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쿠구구구공. 엄청난 진동과 함께 괴물의 몸 안에서부터 붉은 빛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진후가 던진 화약이 사인검의 영험한 기운과 만나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괴물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으아아. 내 놈들이 감히. 괴물이 발악하며 팔을 휘둘렀고 숙종은 그 충격으로 다시금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인검이 괴물의 가슴에 박힌 채였습니다. 괴물은 가슴에 박힌 검을 뽑아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검은 살에 파고들어 더욱 깊숙이 박힐 뿐이었습니다. 검 손잡이에서 시작된 푸른 불꽃이 괴물의 온몸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타오르는 와중에도 괴물은 하늘의 붉은 해로부터 기운을 빨아들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을 자신의 힘으로 흡수하려는 듯 몸집이 더욱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바닥에 쓰러진 숙종은 절망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힘만으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저 거대한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인정전의 기와 더미 아래 왕이 앉았던 용상의 잔해 밑에서 묘한 울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선이라는 나라의 땅 자체가 왕을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밤은 가장 깊어졌고 두 개의 붉은 해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이 밤, 조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용상의 잔해 밑에서 들려오던 울림은 처음에는 그저 미세한 진동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깊은 땅속에서 거대한 짐승이 잠꼬대를 하는 듯, 혹은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내 인정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화약 연기를 뚫고 숙종의 심장박동과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이 땅의 핏줄, 한양 도성 아래 흐르는 거대한 땅의 기운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괴물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하늘에 뜬 두 개의 붉은 해에서 쏟아지는 핏빛 기운을 받아들인 놈의 몸뚱이는 마치 끓어오르는 늪지대처럼 부글거리며 검붉은 거품을 터뜨렸습니다. 사인검이 박힌 가슴 한가운데서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놈은 그 고통마저 쾌락으로 승화시킨 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가 잠들지 못한 백성들의 귀를 파고들며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핏줄이. 내 놈들의 시대는 끝났다. 하늘이 둘로 갈라졌으니 땅 또한 주인이 바뀌리라. 괴물의 등 뒤로 수십 개의 뼈 칼날이 돋아나더니 마치 날개처럼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 끝마다 시커먼 언혼들이 매달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놈이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박석이 으스러지고 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숙종은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뱉어내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시야는 흐릿했지만 왕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남아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숙종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민진우가 놀란 눈으로 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숙종은 무너진 용상의 잔해,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기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생명이며 억울하게 죽어간 혼들이고 다가올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이다. 나는 그저 그 뜻을 받드는 그른 일뿐. 왕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너진 인정전 터 아래 건국 이래 왕들이 앉아 정사를 돌보던 그 자리 밑 깊은 곳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띠,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와 한양의 심장에 맺힌 땅의 맥박이었습니다. 우웅. 땅이 요동치며 인정전 바닥의 박석들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괴물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땅속에서 솟구친 황금빛 기운이 숙종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차갑고도 뜨거웠으며 부드러우면서도 강철같이 단단했습니다. 왕의 도포자락이 바람도 없는 곳에서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숙종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권능,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라 땅이 허락한 힘임을. 내 놈이 하늘의 재앙을 얻고 왔다 한들 이 땅이 너를 거부한다. 숙종이 소리치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괴물의 가슴에 박혀있던 사인검이 강렬하게 진동하며 호응했습니다. 검에 새겨진 27글자의 주문이 허공의 홀로그램처럼 떠오르며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사인검은 사악한 기운을 베어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을 연결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괴물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거대한 팔을 들어 숙종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집채만 한 주먹이 왕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민진우가 피투성이가 된 몸을 날려 왕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솟구친 황금빛 기운이 보이지 않는 장막을 형성하여 괴물의 공격을 튕겨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쾅. 괴물의 팔이 튕겨나가며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놈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숙종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듯 멀리 떨어진 사인검을 향해 의지를 투영했습니다. 사인검아, 깨어나라. 호랑이의 발톱으로 저 거짓된 하늘을 찢어라. 왕의 호령이 떨어지자 괴물의 가슴에 박혀있던 검이 스스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검 끝에서 시작된 푸른 빛기둥이 놈의 몸을 수직으로 꿰뚫고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쾅! 푸른 빛기둥은 인정전의 지붕을 뚫고 솟구쳐 올라 밤하늘을 지배하던 두 개의 붉은 해 사이를 정확히 갈라놓았습니다. 붉은 하늘이 비명을 지르듯 요동쳤습니다. 두 개의 해는 서로를 밀어내며 찌그러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균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괴물은 몸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끔찍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놈의 검은 살점이 녹아내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원혼이 빗줄기를 타고 해방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반딧불이 때가 은하수처럼 흐르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으아! 안 돼. 내가 이 나라를 삼킬 것이다. 괴물은 마지막 발악으로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놈의 입안에서 검붉은 구체가 만들어져 숙종을 향해 발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닿는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리는 파괴의 힘이었습니다. 민진우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전하,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숙종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은 두 손을 모아 하늘과 땅을 잇는 수인을 맺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삿된 것은 사라지고 올바른 것만이 남으리라. 파사현정, 숙종의 외침과 동시에 하늘로 솟구쳤던 푸른 빛기둥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 빛은 괴물이 뿜어내려던 검붉은 구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쿠구구구구궁, 세상이 하얗게 멀어지는 듯한 성광이 궐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돌풍이 몰아쳐 인정전의 기둥들이 뽑혀나갔고 궁궐의 담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진후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날아오는 파편을 피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고막이 터질 듯한 굉음 속에서 그는 오직 왕의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거친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매캐한 먼지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진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처참했지만 동시에 경이로웠습니다. 괴물이 서 있던 자리에는 검은 재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쌓인 것만이 고고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검신에 서려 있던 푸른 빛은 이제 은은하게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 숙종이 서 있었습니다. 갓은 벗겨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으며 골룡포는 찢겨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민진후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전 무사하십니까? 숙종은 대답 대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민진후의 시선이 왕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그 불길한 붉은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개의 붉은 해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동쪽 하늘 끄트머리에서 아주 맑고 투명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진짜 해가 붉은색이 아닌 황금빛 여명을 머금고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궁궐의 폐허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이게 전하, 긴 밤이었다. 숙종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왕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민진후가 얼른 다가가 왕을 부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전하. 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잊지 말아라. 오늘 밤 우리가 본 것을. 숙종은 잿더미가 된 괴물의 흔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괴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의 의심, 신료들의 탐욕, 백성들의 원망, 그 모든 것이 뭉쳐 만들어진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 요왕은 사인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검날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살기를 띠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검을 검집에 넣으며 무너진 궐 밖을 응시했습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롭고 일상적인 아침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작거리의 백성들은 간밤에 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유난히 밤이 길었고 붉은 달이 뜬 것 같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과 그의 충직한 신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목숨을 건 사투 끝에 얻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어디선가 불어온 맑은 바람이 궁궐의 먼지를 걷어냈습니다. 숙종은 폐허가 된 인정전 터 위에 다시 굳건히 섰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왕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눈동자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깊어졌습니다. 두 개의 붉은 해가 떴던 밤, 조선의 왕은 죽음을 넘어 진정한 군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왕은 민진후의 어깨를 두드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백성들이 기다린다. 우리는 다시 이 나라를 세워야 한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궐 밖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뒤로 한하늘에 떴던 두 개의 붉은 해에 대한 기억은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